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마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재즈 피아니스트 윤지희 씨가 연주해 주신 Try to Remember를 시작했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황대리입니다. 네, 영화관 마케터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그리고 전 김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선물 받으실 분은요 구름 신발님입니다. 구름 신발. 네. 아, 구름 신발 신어보고 싶다. 마찬가지로 네. 김프로 메일이나 김프로 페이스북 페이지 메신저로 네. 메시지로 메시지로. 네, 주소하고 연락처, 성함 이렇게 보내주시면 대구 수성교 근처에 있는 기분 좋은 카페 철수에서 더치커피 한 병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은 카페 철수 네. 근처 가시면 좀 가셔가지고 네. 시네마스타를 듣고 왔다고 이렇게 광을 파시면서 이렇게 좀 네. 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매주 지금 3-4병씩 꼭 배송을 다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장난이 아니죠, 진짜. 그러니까. 네. 매번 주소 받아가지고 이거를 네. 보내는 뭐 만드셔서 손으로 만들거든요. 저 직접 이렇게 저 커피 내려가지고 그 병에 담아서 네. 뭐 붙여서 이제 또 조그마한 커피 빵도 같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걸 포장해서 연락처 확인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거 돈도 돈이지만 엄청난 일이라 네. 하여튼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로 좀 감사의 뜻을 좀 표시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가까이 사시는 분들 혹은 뭐 경상도권은 가깝다고 칩시다. 근데 한 번씩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네. 여러분께서 이렇게 후원해주시고 또 뭐 기억하셔가지고 고생해주셔서 저희가 네. 열심히 방송 만들고 뭐 이렇게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네, 커피 되게 맛있어요. 네. 여러분 꼭 카페 철수 대구 수성교 근처. 그리고 공식 만약에 스폰서. 직접 못 가시면 저희한테 연락처를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카페철스에서 뭐 주문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구나.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카페철스 많이 기억하고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5월달, 6월달에는 저희가 이 야외 공연장에서 같이 영화 보는 이벤트 준비하고 있는데 뭐 비기너 게임부터 시작해서 서칭 포 슈가맨, 말할 수 없는 비밀, 이터널 선샤인, 미드나잇 인 파리, 자전거 탄 소년, 로마의 듀러브 뭐 이런 영화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도심 옥상에서 주말 저녁에 영화 이렇게 헤드폰 끼고 이어폰 끼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래서 나는 부정한다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별로 얘기 안 했어. 아 그래요? 네. 아,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 네네. 잘 진행되다가 한 번에 약간의 위기로 다가오는 게 판사가 질문 하나 하잖아요. 네. 저 사람은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라고.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변호인단에서 되게 걱정하잖아요. 네. 뭐야, 갑자기 왜 저 소리를 하는 거지? 뒤집히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데 판결문을 딱 쓰고 그거 보고 이겼습니다 하고 끝나는데 그 판결문 말도 안 나오네. 판결문에서 그래서 논조가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 판사 스스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네. 그 판결문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나요? 명확하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이게 네. 이제 재판을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회차의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쪽 편의 위기 네. 이로 아마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판 진행하다 보면 그런 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어쨌든 적어야 되니까 판사들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진짜로 제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여서 얘기를 거짓말이 아니고 네. 본인이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뭐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면 이쪽에서 거짓말쟁이다 내지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아니지 않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으면 그런 논리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거의 재판의 말미쯤에 네. 그렇게 된 걸로 나와서 네. 여태까지 재판 잘하다가 갑자기 저거 지금 무슨 소리야. 굉장한 위기 의식으로 올 수 있었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사는 그런 질문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쭉 제시된 그 증거들이 저 양반이 정말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진무구하게 믿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영화 내에서도 설명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판결문에 이제 그 내용이 제 기억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그 퍼거슨 감독님, 그 영감님이 네. 아니다,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왜곡시킨 증거들이 있는데 이건 의도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자기들의 어떤 논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장이 아마 제 기억에 판결문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뭐 이러이러한 반복되는 의도적인 왜곡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그런 의심을 뭐 걷고 판결을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비유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웨이터라면 이 사람이 실수를 저도, 하는 게 네. 어쩔 때는 손님한테 유리하고 어떤 때는 뭐 식당한테 유리하고 진짜 명쾌하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유리한 게 나왔을 텐데 네.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어떤 쪽으로만 쭉 간다 그러면 그건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는. 네. 일방적으로 웨이터가 계속 유리한 쪽으로만 그렇죠. 오류를 계속 범한다 그러면 그건 경향성이 있는 거다. 그건 네. 반드시 의도한 거다라는데 맞지. 야, 네. 진짜. 굉장히 속이 시원하다. 네. 비유를 말할 때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비유를 많이 드는 편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 절대 흥분하지 않거든요. 흥분하면서 비유를 예를 들어볼게!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볼 걸 생각하면서 차분해지거든요. 왜 비유를 드냐면, 제가 내 말을 지금 어떻게든 곱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혹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할 때, 알았어. 어떻게든 그러면 끄덕일 수밖에 없게 내가 얘기를 해줄게 하다 보니 그래서 비유를 드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핵심적인 장면인 것 같은 게 윽박지르거나 압도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못 이기는 일이 있는데 이 후자의 경우에 모범 답안을 제시했다. 이 영화가 2시간 동안.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좋았어요. 좀 마지막에 더 조마조마했던 거는 최근에 우리가 모든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최종 판결문을 읽을 때 처음에 긍정적인 게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야 이거 뭐 불안하다. 그러나 그래서 계속 좋은 얘기를 하는데 또 방청의 반응들도 좋아. 뭐 이상하다. 이거 이러다가 그러나 나올 타이밍인데 또 그 전에 그런 복선도 살짝 깔려 있기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려나 다 알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미 일어났던 일을 보는 건데도 와 조마조마해가지고 다행히 거기서 반전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티타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나도. 물론 이제 영국 문화긴 하지만 2차 대전 때도 티타임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그 티타임이 그러니까 뭔가를 상징하는 걸로 쓰인 것 같은데 판사 판결 일부러 가기 전에도 이렇게 하여튼 뜨거운 차를 마저 마시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애티튜드 그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뭐 서양식 문화라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떠한 일도 있는 건데 너무 이들은 그런 판결을 내리고 그런 변호를 하거나 그런 논발을 하기에 정말 적합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행동을 보여주니까 마시는 티 한 잔에도 그런 일관성이 보이는 것 같고 막. 아니, 난 되게 재밌었던 게 그래가지고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끝나고 뭐야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공격을 당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논박이 끝나버리고 오늘 건 끝났으니까 오늘 거 가지고 유리하게 마지막에 말한 사람 걸로 이제 기사가 나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너무 열이 받은 상황에서 들어와서 그 당한 사람도 티를 마시고 있잖아. 그렇지. 마시고 있는데 거지. 근데 이렇게만 끝났으면 뭐야 저것들은 뭐 사이코패스야 막 이럴 건데 거기 레이첼 와이즈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짜증이 나잖아. 그래. 짜증이 나죠. 막, 그걸, 막 계속 물어보고 그렇지. 다니잖아. 보면서, 나도 열불이 터져가지고, 아니, 지금 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막 그런 대사를 하나 쳐줬으면 좋겠는데, 또. 네. 되게 웃겼어. 아, 이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약간 그래서 살짝 해서, 이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명작, 걸작, 그리면서 흥행도 가능한 영화가 아닐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어떤 지점이었냐면 저는 여주인공에게 이입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사실 복장 터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가만히 있어. 잘하고 있다고. 그쵸. 그래서 이게 조금 저도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 변호인단들이 저렇게 하는 저 모습, 그렇지, 저렇게 해야 되지, 방법을 깨달았다기보다는, 아닌 사람이 많구나. 저렇게 이렇게 차분하게 비유를 들고 차 한잔 마시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칼 갈고 이런치 않은 격해지면서 이 울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고, 내가 소수의 입장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레이첼 와이즈 같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전면에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 약간 왜 얘네가 잘 짜놓은 시나리오의 어떤 한편의 연극처럼 쫙 올려놓은 그래서 클라이막스까지 이렇게 갈 거고 뭐 위기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대처할 만한 이게 있고 이걸 짜놨는데 저기서 자꾸 파토 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영화의 방향은. 레이첼 와이즈의 입장과 동일시돼가지고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전 사실 전혀 반대로, 반대쪽에 이입해서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지점에서 약간 실패한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죠, 이게. 네, 저도 대부분의 그 레이첼 와이즈에 대한 감정은 아주 가만히 있으라고.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이 T 장면에서는 약간 동일시하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냥 상황상 설정된 캐릭터는 사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레이첼 와이즈에 되게 동화돼가지고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랑 이거 재판을 해나가는 그런 감정선일 건데, 근데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어. 네. 한국 정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레이첼 와이즈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캐릭터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인지상정에 대한 정서가 동양권에서는 되게 강한 건데. 아닌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반대인 거잖아. 그럼 네가 이입을 잘했어야지. 반대인 거잖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야. 약간 어떤 감수성의 문제가 전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이첼 와이즈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느껴야 되는 부분에서 내가 그거를 쫙 차단한 다음에 이걸 어떤 사태로 파악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면모가 보일 때 이 영화를 지금 안 봤으면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가 영화에 한 번 나와요. 막 얘기를 하고 그 안경 쓴 보좌해주는 우리 셜록에 나왔던 그 멋진 배우가 분한 그 변호사랑 레이첼 와이즈가 이런저런 막 말을 하면서 어쨌든 다툼이 있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그 와중에 우리 포거슨 영감님이 집에 가버리거든요. 들을 필요도 없고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어차피 저래봤자 내가 가서 말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레이첼 와이즈가 좀 실망하고 화도 나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풀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 그냥 딱 접고 집에 가는 것처럼 차단할 때가 많거든요. 이래저래 해봤자 아니 나중에 네가 결과를 보면 알 거야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거나 대화를 그냥 안 해버리거나 그 흥미로운 지점이 처음에 레이첼 와이즈도 그 어빙이 자기 책 그 뭐 이렇게 강의하는데 사인회 하는데 와가지고 싸움을 걸 때 그때는 또 나는 그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랑 아예 말을 안 해야겠다 라고 할 때 그때는 유일하게 동조가 됐거든요. 그때가 이제 버거스 장관님이 집에 갈 때랑 비슷한 상태로 느껴졌는데 그게 능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고 네가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좋아지고 뭐 이런 걸 그래도 끝까지 같이 함께 하면서 서로 설득하고 서로 힘을 주고 지지를 하면서 가야 좋은 방법이구나. 그걸 가장 느낀 이제 또 대표적인 장면이 아까 말한 것처럼 웨이터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다던가 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쨌든 그 버거슨 영감님도
바뀌니까. 근데 본명을 얘기해 줘야 될 텐데. 자꾸 버거슨이라고 얘기하면. 근데 이게 또 이게 괜찮은 지점이 있는 게 그냥 서로의 각자의 그런 입장만 관찰하다가 좋은 결과가 나온 걸로 끝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 포가슨 영감님도 네. 그렇게 철저하게 하던 영감님도 그 바닥에 찔린 가시를 한번 보고 나서 감정적으로 좀 동하고 난 다음에 좀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으로 한 방 먹여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영향을 네. 주면서 뭔가 정반합을 이루는 것 같은 그래요.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져 가니까 이 영화가 얼마나 성숙한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네. 그냥 막연하게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저 왜 저래 싶은 생각이 이제 들다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다 하면 그거를 나름대로 계산해서 본인이 내가 요렇게 써먹으면 요렇게 나한테 유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너무 절망하거나 내지는 막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네. 그냥 늘 항상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명백한 결과가 나와도 네. 승복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막 비난하거나 아예 그냥 신경을 끄면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신경을 끄는 것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오히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겪어왔던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 말도 안 되는 주장들, 네.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나름 여기서 좀 정리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힌트를 얻은 게, 저는 사실 이입을 사실 주인공에게 안 하고, 좀 이상하게 본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진짜 이 영화가 어떻게 얘기를 해준 느낌이냐면, 제가 누군가랑 뭐 이런저런 일로, 너무 그래, 감정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뭐, 막 이렇게 토론이 되거나 논쟁이 일어날 경우에, 내가 느낀 깝깝함을 다 해소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저번 시간에 말했던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라는 게 순결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뱀처럼 지혜롭게 되면 이제 특별시민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게 양립할 수 없나? 양립하면서도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정말 엄청난 저의 입장에 지지를 보낸 영화다라고 판단하게 됐냐면 이 재판은 홀로코스트가 있었냐 없었냐를 증명하는 재판이 아니고요. 제가 거짓말장이고 귀가 막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재판이 되어야 해요. 라고 얘네가 말했을 때 저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저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우리는 아니 이 가치를 왜 부정할 수 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럼 이해가 안 가요, 끝까지. 그게 아니라 쟤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 말에 반대하는 저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화낼 게 아니다. 그런 인간은 어디에나 있다. 제가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말할 때 거기에 반응해 갖고는 얘기가 안 된다. 네가 방금 얘기한 걸 반대로 해도 쟤는 네가 틀렸다고 얘기할 거다. 여기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거나 내가 주장한 거에 맞고 틀리고로 말하면 안 된다. 저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쟤를 가둬놔야 된다.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면 나는 인간이 가만히 혼자 방에 있을 때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넌 쟤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돼. 기분 나빠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할 때 항상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여기는 아우슈비츠란 말이에요. 라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냥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홀로코스트가 있었냐 없었냐를 우리가 증명하고 기다 아니다 하고 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 않냐고. 너 평생 책도 썼지 않냐고. 근데 지금 네가 이렇게 발끈하면 네가 이때까지 쓴 책을 다시 네가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흔들리는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저 인간에게 향해야 되는데 이 포커스가 왜 저 말을 하는지 맞는지 틀린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저 사람이 저 말을 바로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말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던 부분이 그 문장에서 정리가 됐어요. 이게 이 영화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 사실
악당 이 영화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영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영화거든요. 한마디로 악당은 그냥 악당으로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영화 장면 안에도 표현되는데 단 한 번의 악수도 하지 않아요. 악당에 대해서. 네. 심지어 장면 안에서도 악수 안 하고 가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그냥, 네, 마지막까지 안 하고 가. 그냥 뭔가 괜찮은 영화 같으면 악당 캐릭터도 뭔가 사정이 있고 이런 인간적인 면모들을 보여주면서 매력을 가져갈 법도 한데 이 영화의 논조는 저건 악당이고 이걸 어떻게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것만 잡혀져 있는 영화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영화인데 네. 이게 굉장히 많은 뭐랄까 정반함을 이루어서 우리한테 시사점을 준다는 이 지점이 좀 특이한 지점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안에서는 그러면 악당은 세팅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몰아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치열한 고민들이 관객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기도 하고. 이렇게 구성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던가 싶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의 영화가 될 뻔했는데 그 정도까지. 레이첼 와이즈가 그냥 펭귄 북스의 연락을 받는 정도로만 나왔다면 그랬다면 이 변호인단이 이렇게 딱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어떻게 더 이렇게 철저하게 할지를 고민하는 영화만 됐다면 저는 오히려 훨씬 즐겁게 즐겼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건 제가 이상한 거니까 약간 사실 제목이 변호인들이겠네. 변호인들. 그렇지. 아니면 뭐 대리석으로 만든 변호인단 뭐 이런 뭐 아예 감정이 거세되면서 뭐가 좀 이상해졌겠죠. 근데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게 악수를 안 한다 했을 때 우리가 공히 통쾌함을 느낀단 말이죠. 악수 안 하는 정도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악수를 하자고 손을 뻗는 게 방금 전에 재판에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재판을 속된 말로 그냥 개 발린 애가 되게 멋있게 정신승리를 하려고 좋은 플레이였어 하면서 악수를 건넨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정말 화가 나려면 거기서 화가 나야 되거든요. 저 새끼는 판결을 받아놓고도 저거 아직 정신승리를 하고 있네? 근데 우리는 그때 다 안단 말이죠. 우리가 제대로 증명해서 자기가 내민 손이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안다. 저는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울거나 제가 울거나 아니면 얘가 다치거나 얘가 깜빵에 들어가거나 하는 걸 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철저하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순도롭게 집중해서 누군가를 내가 이겼을 때 남들이 판결해 주는 게 아니더라도 마지막에 레이첼 와이즈도 판결물 나오기 전까지 막 되게 가슴을 졸이더라도 판결물이 나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TV 장면이 나오거든요. TV 나와서 딴 데 가서 또 뻘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전까지는 얘가 이걸 못 참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이긴 걸 이제 알거든. 제 말이 이제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더 이상의 감정의 동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제대로 된 진정한 승리의 경험. 이걸 보여주는 영화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영화가 아닌가.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를 영국,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라서 우리가 주인공 캐릭터에 몰입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설정한 관객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미국에서 봐서도 미국 사람이 봐도 이해를 잘 못했지 않았을까? 약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객관적이고 눈에 보이고 말이 나와야지 이게 의견이 전달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에서도 만약에 레이첼 와이즈가 이제 관객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려진다 그러면 동의 안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인지상정을 따지는 한국 동양권에서도 이입이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캐릭터가 감정 이입을 하게 만들어진 대상이 누군가 생각해보면 한 명밖에 없네. 홀로코스트 피해자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 자체로 관객을 삼은 이 영화에서 감정 몰입을 하게 만든 한마디로 이 영화를 만들어서 보게 만든 대상이 만약에 홀로코스트라면 그 피해자라면 이 영화는 어떤 영화보다 더 몰입할 수 있는 영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마디로 레이첼 와이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관객들의 의견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감독이 이 영화의 관객이 나는 홀로코스트를 위해 만들었다라는 의도였다면 이거는 너무 잘 만든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방금 이렇게 생각을 전개한 게 우리 변호인단이 전개한 생각이잖아요. 네. 우리가 알잖아.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영향을 어떻게 작동될지 이 결과가 어떨지 알잖아. 그럼 제대로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영화 그래서 만들 때. 이게 사실 이 영화에서 홀로코스트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그 한 명 나오는 여자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그냥 뭐 약간 약간의, 환상 같은 걸로 나오고 근데 마지막에 좀 의아했던 건 뭐냐면 마지막에 그 홀로스 장소로 가서 구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랑 거의 뭐 동일시하게 되는데 홀로코스트가 뭔가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냥 영화 안에서 근데 없잖아요. 실제로도 그랬고 영화도 그렇고 만들어진 영화에서도 근데 마지막에는 홀로코스트를 위한 장면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굳이 논조가 지금까지 이게 아니었잖아 싶은데 근데 정말 이 영화의 관객의 진정한 관객을 홀로코스트 피해자 그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맞아 떨어지네. 네. 그리고 판결은 났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판결에 승복하면서도 정신 승리를 하고 계속 TV 토크쇼 나가지고 헛소리를 계속하던 어빙에게 모독받은 네, 똑같이 조용할 수가 있는 사람에게 이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그것까지도 이렇게 애도를 하고 지지를 보내는 영화가 되지 않았나. 오 소름 돋는데 와, 관계 그렇게 설정됐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네. 그래 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나는 그냥 내가 되게 말이 쉽잖아요. 아니, 홀로코스트를 위한 영화입니다. 근데 홀로코스트가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없고, 목소리 전하는 게 없고, 그냥. 오히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 보고 조용하라고 하는 영화인데 지금. 똑같이 만약에 이 영화에 나와서 홀로코스트가 뭔가 역할을 하는 게 나오면, 어밍이 생각하는, 그렇게 그냥, 오락 영화로서 그냥 이용된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법도 한데, 나오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네. 이렇게 따져보고 관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니까, 네. 이 영화의 배려가 정말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만들어진 영화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것이 주는 어떤 다른 의미랄까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앞서가지고 뭔가 막 자극적인 영상 집어넣고 막 절규하는 거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몰아갔으면 굉장히 촌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정말 싹 덜어내고 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훨씬 더 큰 이런 감동이나 내지는 색다른 면을 좀 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영화에 걸쳐서 여러 차례 조깅하는 게 나오잖아요. 중간에 이제 코스를 똑같이 뛰시더군요. 뭐 네. 바꾸세요. 근데 그거는 뭐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조심하세요라는 뜻 말고 네. 영화에서 특별히 거기다가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조깅을 하는 게? 저는 지치지 말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주인공이 나오고 그래서 그 막 약간 정의의 여신상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고 할 때 사실 이입은 안 듣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볼 때 뭘 느끼라고 넣은 장면이구나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이상하게 적용하긴 했는데 그래 내가 그런 버거슨 할배가 되자. 레이첼 와이즈 같은 사람에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레이첼 와이즈 같은 사람은 아마 지치거나 위축될 거예요. 평생 쓴 자기 책 이걸 눈앞에 보면서도 $1,000 내기를 거는 저런 인간 이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책을 썼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이걸 읽고 이해했는데 쟤는 이해할 의지 자체가 없잖아. 이럴 때 나는 부정당하잖아. 그런데 이 영화에서 자기를 결국 부정함으로써 이걸 부정하는 사람을 부정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가 디나이얼이 정말 기가 막힌 제목인 건데 근데 그럼 그 부정당함을 견디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작은 어떤 루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시에 어디로 조깅을 하는 나 이건 나잖아요. 네. 부인할 수 없는 나잖아요. 그런 바탕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 뭐 이런 자꾸 힘을 주는 그런 씬으로 이걸 쓴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중간에 실제로 대사 중에 나오니까 셀프 디나이얼이라는 단서가 나오니까 네. 뭐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는 굉장히 부정함으로써 부정을 네. 하여튼 이기는 뭐 이런 네. 영화니까. 네. 그리고 그래서 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특별시민에도 그런 얘기 나오고 똥통에서 오리할 거라는 얘기다. 손에 똥 안 묻힐 것 같아라는 말 그런 메시지의 베리에이션은 수백만 문장이 있잖아요. 세상에 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문장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말이 있을 텐데 그 반대되는 문장은 항상 그건 너무 이상적이고 판타지야 라는 평을 듣기 마련이란 말이죠. 이를테면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게 있다. 이 기준에 미치기 위해서는 뭐 이래야 된다 라는 말을 할 때 그거는 그냥 위인전기에 나오는 판타지야, 거짓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진법적으로 0이냐 1이냐를 두고 그렇게 안 되겠지만 순도 100%의 어떤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겠지만 그걸 지향하는 걸 절대 멈추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0이냐 1이냐를 놓고 내가 1을 갈 거냐 0을 갈 거냐를 선택해야만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기다리 아저씨가 되기로 했으면 끝까지 기다리 아저씨임으로써 본명과 정체를 밝히지 않아야 그게 기다리 아저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 순도 100%의 어떤 지점, 이게 아니면 이거다를 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영화. 네. 생각이 좀 정리가 안 되는 게 루트를 바꿔보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는 뭐 루트에 방점이 찍으면 배 감독님처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루트를 달리는 거 근데 바꾼다의 방점을 찍으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게 돼서 근데 왜냐면 주인공이 뛰는 코스를 안 바꾸잖아요. 안 바꾸는데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막 몇 번 반복되면서 나오니까 안 바꿨는데 근데 막상 바뀐 게 간판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그게 바뀌어져 있어서 뭔가 좀 이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못 찾겠네. 그럼 그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연대의 이상적인 모양이라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방향이 같다면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혹은 자기가 부정당할 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어떤 것을 믿고 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꼴라조처럼 꼴라조는 각기 독립된 어떤 형상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거니까 그런 방식을 표방한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 루트를 바꿔보라고 했잖아요. 루트를 바꿔보라는 말은 잘 적용이 안 되는데 뭔가 잡힐 듯한데 적용이 안 되네. 왜냐면 루트를 바꾸라는 게 레이첼 와이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루트한테 하는 말이라면 루트가 바뀌었잖아. 뭔가 이해가 돼요? 레이첼 와이즈한테 말한다 그러면 네가 다른 길을 바꾸라는 게 가던 길을 네가 바꿔보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길 자체를 바꿔보라. 그런 말이었으면 길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루트를 바꿔보라는 얘기는 자 법정에서 눈싸움 하지 마라. 우리한테 맡기라는 얘기였고 그러니까 네가 우리에게 맞추기만 하면 된다. 네만 지금 문제다라는 얘기로 그 순간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고도 같이 공존하면서 신문 가판대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영화는 보여준 거죠. 조깅 하던 대로 해라. 얘네 먹던 대로 그 시간에 티 마셔라. 그러면서 우리는 0과 1에서 1로 갈 수 있다. 순도 높게. 공존하면서도 그 순도 높은 일을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주인공이 약간 그런 그 조언한 대로 생각을 바꿨잖아요. 루트를 그러니까 조깅하는 위치는 바꾸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자기는 인정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나 같은 사람이 계속 레이첼 와이즈 같은 사람이 나오면 일단 조용히 해봐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위대한 점은 뭐냐면 레이첼 와이즈의 클로즈업을 계속 잡아요. 얘는 니들이 한번 그렇게 얘기해도 이해는 가는데 그게 안 되는 애야. 어떡할 건데? 얘도 저쪽에 앉혀놓고 조용히 시킬 거야? 근데 걔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는 한다. 뭐 포커스는 잠깐 삐져서 집에 일찍 가기도 하고 하지만 왜냐하면 얘의 존재가 만들어낸 저서를 지지하려고 모였으니 얘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서로가 연대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 네.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뭐가 이제 많은 복잡한 영화 같은데. 되게 웃기잖아요. 또 반면교사인 특별시민은 한 장면 한 장면 생각할 때마다 욕하고 싶은 게 생기는데 이거는 그냥 되게 좋게 봤다고 해서 하나씩 꼼꼼하게 씹어보니까 뭐 그 안에 뭐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보디가드 만드시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사실 2000년대 이후에는 그렇게 필모 중에 막 대박을 쳤거나 네. 몰이를 한 영화는 없거든요. 근데 네. 꾸준히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나름대로 뭐 안에 의미를 담거나 반향을 담은 영화들이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뭐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실을 마주하는 그런 영화니까 네. 특히나 법정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싸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네.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걸 느꼈을 것 같고 네. 뭐 여러 번 돌려서 보면 볼수록 발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네. 뭐 굉장한 수작으로 꼽히지는 않더라도 그냥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난 논리적으로 너무 이걸 제대로 못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법전 영화 난 잘 모르겠고 오히려 이런 분들 중에 보고 굉장한 위안을 받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논리 자체가 네. 어렵지 않아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중하로 치면 한 중 정도 되는 거라서 네. 그냥 보시면서 쭉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라 네. 가끔가다 어떻게 보면 막 너무 빨라가지고 못 쫓아가고 막 이런 영화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하나하나 그냥 짚어주니까. 나름대로 친절한 영화니까. 네. 네. 그러니까 네 태도를 바꾸지 않아도 넌 부정당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라. 어떤 태도 뭐 이런 걸 위안이 많이 되는 영화. 대신 길이 바뀌어져 있을 거다.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화는 특별시민과 나는 부정한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를 위해서 되게 애써주시고 계시는 대구에 있는 카페철스. 네.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좀 찾아가시거나 하지 않더라도 뭔가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시고 뭐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네. 가능하시면 뭐 좀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이용해 주십시오. 네. 공식 알겠습니다. 스폰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화 가지고 찾아오고요. 네. 오늘은 윤지희 씨가 연주해 주시는 Try to Remember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